2009년 사회 기사에서 기출된 이해 보수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수나 진법이 나오면 여러분들 주눅 드시는데, 자, 정확한 개념만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자, 크기가 8인 배열, B배열의 8개 공간에 입력되어 있는 임의의 이진수에 대하여 이해 보수를 구하여 출력하고자 한다. 자, 이때 주의하실 것은 부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첫 번째 비트가 부호라거나 1번지 값이 부호라거나, 자, 그러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호를 고민하지 않고, 자, 전체 8개의 비트를 1의 보수로 바꾸고 2의 보수로 바꾸면 됩니다. 자, 여기는 부호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처리 조건 읽어보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순서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순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B배열의 N개의 공간, O배열의 N개, T배열 N개의 공간을 만들었고 N을 8을 줬죠. 따라서 사실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N변수 아무 필요 없고 B배열의 8개, O배열의 8개, T배열의 8개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괜히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자, N이라고 하는 변수를 등장시킨 거예요. 자, 따라서 N을 8을 주고요. J값을 1을 줬어요. 자, C변수는 0을 줬습니다. 각각의 변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자, 먼저 J변수를 보니까 1로 초기값을 줬고 5배열의 J번지, 그리고 J는 J 플러스 1로 후증가를 시켰어요. 자, J값만 보세요. J의 초기값을 1로 줬습니다. 그러면 5배열의 1번지 먼저 사용했죠. 그리고 J를 나중에 증가시켰죠. 따라서 후증가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N까지 간다고 할 때 사실 이 N 필요 없는 거죠? 자, N에 8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8을 쓰면 되는 것을 괜히 필요 없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J가 N까지 간다라고 할 때 후증가가 됐으니까 기본형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따로 써볼까요? 자, J가 1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용하고, 자, 뒤에서 J는 J 플러스 1로 후증가가 됐기 때문에, 자, J를 N까지 돌린다라고 한다면 J와 N을 비교할 때 J가 N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공부한 기본형이에요. 자, 그런데 역시 yes, no 방향이 항상 바뀌어서 출제됩니다. 공단에서는. 자, 따라서 J가 N과 비교했을 때 작거나 같으냐를 뒤집으니까 J가 N보다 크냐. 자, 그래서 yes, no 방향 뒤집으면 되는 거죠. 자, J변수 역할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1번지부터 8번지까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게 바로 J변수예요. 자, 전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부분은 5배열의 1의 보수를 구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각 자릿수를 1에서 빼면 1의 보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보수라고 하는 건 보충하는 수입니다. 얼마를 보충해야 1이 될 수 있느냐가 1의 보수예요. 자, 따라서 각 자릿수에서 1에서 각 자릿수 값을 빼게 되면 그러면 1의 보수가 구해진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런 이야기죠. B라고 하는 배열의 임의의 8개의 이진수가 저장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부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양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진수입니다. 부호가 없어요. 자, 따라서 1의 보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호와 1의 보수가 아닙니다. 그냥 1의 보수예요. 자, 따라서 8개의 비트를 모두 뒤집어야 합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1에서 B배열의 J번지 값을 빼서 그 결과를 5배열의 J번지에 넣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몇 번지부터 시작합니까? 1번지부터 시작하니까 이쪽이 1번지라면 1에서 0을 빼죠. 그럼 1이 되고요. 1에서 1 빼면 0, 1에서 1 빼면 0, 1에서 0 빼면 1, 0, 1, 0, 1에서 1 빼면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하실 건 뭐예요? 그러면 J값은 계속 2씩 증가할 건데 여기서 J값이 1번지, 2번지, 3, 4, 5, 6, 7, 8까지 왔을 건데 여기서 8번지 값을 구해주고 난 다음에 J는 후증가가 되기 때문에 J는 9가 된 채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J가 N보다 커지면 자, 다시 말하면 J값이 9가 될 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을 어디에다 넣을 거냐? 자, 그리고 여기서 T배열의 J번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여기서 T배열의 J번지라고 한다면 T배열의 몇 번지를 말하는 거예요? J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9가 됐어요. 자, 따라서 T배열의 9번지를 말하는 건데 T배열의 9번지는 없습니다. 자, T배열은 8번지까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J값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J는 J-1을 여기서 하던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N변수의 값 8을 받는구나. 자, 따라서 N변수 값 8을 J로 다시 받으면 J값은 이제 9에서 다시 8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쪽부터 이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1의 보수 만들었으니까 자, 이진수 값으로 1의 보수를 만들어서 5배열에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위로 넘어오는 과정은 이제 2의 보수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면 1의 보수를 2의 보수로 만드는 과정은 2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볼게요. 2번 정답은 J가 되겠고요. 자, C변수 값 1을 줬고요. 자, 2번 정답은 J가 됩니다. 자, 그리고 T라고 하는 배열로 이제 2의 보수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변경했으니까 1의 보수 만들었으니까 이제 맨 뒤에 2를 줘서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T배열의 2의 보수가 저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2비트의 덧셈의 결과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2비트의 덧셈을 좀 보면 4가지 경우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0 더하기 0, 0 더하기 1, 1 더하기 0, 1 더하기 1. 실질적으로는 3가지 경우죠. 어차피 0 더하기 1이나 1 더하기 0이나 같은 경우니까. 자, 이때 합과 자리올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합과 자리올림. 0 더하기 0이면 합 0이고 자리올림 0이죠. 0 더하기 1이면 합 1 자리올림 0이에요. 1 더하기 0이면 합 1 자리올림 0이고요. 자, 1 더하기 1이면 2가 되기 때문에 합은 0이 되고 자리올림 1이 발생합니다. 자, 이 합과 자리올림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 지금 이 순서도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반가상기의 원리, 반가상기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자, 반가상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반가상기는 어떻게 해요? 합과 자리올림을 구할 때, 자, 합을 구할 때 베타적 논리합회로, 자리올림 수를 구할 때 엔드회로, 논리곱으로 구하는 거죠. 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자, 다시 말하면 같은 경우에는 0, 같은 경우에는 0이란 이야기예요. 뭐가? 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1이라는 이야기죠. 자, 바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베타적 논리합회로죠. 자, 베타적 논리합회로는 두 입력값이 같으면 0, 서로 다를 때 1을 출력하니까 베타적 논리합회로의 원리를 가져온 거예요. 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력된 두 값을 비교해서 서로 같으냐 다르냐를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같으면 0을 합의 결과로 넣고,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경우에 1을 합의 결과로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리올림 값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리올림 값은 AND입니다. AND 회로가 자리올림 값을 계산하죠. 그러면 AND는 둘 모두 1일 때만 1이죠. 둘 모두 1일 때만 1이고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0은 0, 01은 0, 10은 0. 하나라도 0이 있으면 아하, 0이 된다는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둘 모두 1일 때만 1이다. 됐나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자, 우리 반가상기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우리 반가상기는 베타적 논리합회로가 합을 계산하고 엔드회로가 자리올림을 계산한다. 베타적 논리합회로라고 하는 것은 두 입력값이 서로 같을 때 0이 출력되고 서로 다를 때 1이 출력되는 거고요. 엔드회로는 둘 모두 1일 때만 1이 출력되는 거죠. 자, 00은 0, 01은 0, 10은 0. 둘 모두 1일 때만 1이 출력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합과 자리올림을 구하는 순서도입니다.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 순서도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배열의 J번지에 1을 넣었어요. 자, 이걸 왜 넣었을까? 자, 지금 J는 N값을 받았으니까 J는 8이 됐죠. 그럼 T배열의 8번지에 1을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디버깅 돌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의 보수 구했는데 일단 T배열의 J번지 8번지에 1을 넣으라 그랬어요. 1을 넣습니다. 그리고 넘어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5배열의 J번지 값과 C가 같으냐라고 물었어요. 5배열의 J번지 값은 요 놈이고요. 그 다음에 C변수에는 1이 있습니다. 이게 왜 같으냐를 물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겁니다. 그죠? 0 더하기 0, 0 더하기 1, 1 더하기 0, 1 더하기 1, 네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덧셈의 두 입력값이 같으냐, 덧셈의 두 입력값이 다르냐. 자, 따라서 여기서 같으냐를 물었죠. 다시 말하면 요 놈하고 같으냐. 예스로 왔다는 이야기는 같은 경우는 합의 결과가 얼마가 된다? 그렇죠. 0이 된다. 같은 경우는 합의 결과가 얼마? 0이죠. 왜? 베타적 논리합회로니까. 자, 따라서 0을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었을까요? 자, 어디에다가 0을 넣을까요? 여기다가 0을 넣어야 되겠죠. 결과값을. 합의 결과가 여기 와야 되잖아요. 자리올림은 C로 가야 되는 거고. 자, 따라서 합의 결과가 여기로 와야 되니까 T배열에, 그렇죠. T배열에 J번지로 넣어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3번 문제 정답은 T배열의 J번지에 0을 넣는 거예요. 지금 0과 1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대로 1을 두면 됩니다. 아하,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게 눈에 보여요. T배열의 J번지 값에 왜 1을 넣어놨냐면 일단 1을 더 놓는 거예요. 1을 넣어놓은 다음에
자, 이놈하고 이놈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같으면 0으로 치환을 하고 이걸 0으로 치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건너뛰란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2를 그대로 두란 이야기죠. 자,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냥 2를 둬야 되겠죠. 완벽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이 암기할 정도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자, T배열의 제2번지에 2를 먼저 넣어놓은 다음에 이 두 놈을 비교해서 서로 같은 값이면 얘를 0으로 치환하고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값이다라고 할 때는 2를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노가 되면 건너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료올림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자료올림수는 여기 보니까 5배열의 제2번지와 C를 곱하랍니다. 그러면 5배열의 제2번지는 0이에요. C값은 1입니다. 0, 1은 0. 자, 그게 뭘까요? 그렇죠. 자료올림수 C죠. 자, 따라서 4번 정답은 자료올림수 C가 되겠네요. 자, 새로운 C값이 자 0, 1은 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AND의 결과죠. AND. 그죠? 아, 자료올림수 어떻게 구한다? 0 더하기 0일 때 자료올림수 0. 0 더하기 1일 때 자료올림수 0. 1 더하기 0일 때 자료올림수 0. 1 더하기 1일 때만 자료올림수 1. 자, 따라서 곱한 결과. 됐나요? 아하. 자, 곱한 값이 자료올림수가 된다. 바로 AND 회로 아닙니까? 논리 곱. 됐죠? 자, 따라서 이게 그 소리예요. 아, 두 값을 곱해서 자료올림수를 구합니다. AND 회로의 원리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 지금 J가 8번지니까 계속해서 J는 J-1 돼야 되겠죠? 자, J는 J-1 되면 쭉 가면서 구할 거예요. 계속 구해볼게요. 자, 0 더하기 0. 그럼 여기다 먼저 뭘 넣어놔요? 여기서 T배열의 J번지, 7번지에 여기에 1을 먼저 넣어요. 그 다음에 두 값이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두 값이 같으니까 yes로 오죠? 자, yes로 오면 T배열의 J번지 값을 요 놈을 0으로 취하내라 이 소리입니다. 됐나요? 자료올림 값 어떻게 구해요? 0, 0은 0. 됐죠? 자, 그리고 J가 1 감소합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T배열의 J번지는 이제 7번지가 되겠죠. 자, 6번지가 되나요? 6, 7, 8. 6번지가 되죠. 자, 6번지에 일단 2를 무조건 넣어놔요. 2를 일단 넣어놓고 두 놈을 비교합니다. 두 놈을 비교해서 서로 다르니까 노가 되니까 건너뛰어서 자, 이 2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베타적 논리화폐로예요. 자, 그 다음에 자료올림 값 C를 어떻게 구한다? 두 놈을 곱한다. 1, 0은 0. 아하. 2하고 0하고 더하니까 1 쓰고 0 올라갔죠. 됐죠? J값 1 감소하고 돌아옵니다. 자, T배열의 5번지에 무조건 2를 넣어놔요. 자, 그리고 두 값을 비교합니다. 같죠? 자, yes가 되니까 요 놈을 0으로 치환을 해야 되죠. 같은 값이니까. 자, 두 값이 같으냐? yes가 되면 0으로 치환을 하고 그리고 자료올림수는 0, 0은 0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J값 1 감소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다 2를 넣어놓고요. 1, 0 다르니까 그대로 노가 돼서 2를 유지합니다. 베타적 논리합의 결과죠. 1, 0은 0 됐죠. 자, J값 1 감소하고 돌아옵니다. 2를 넣어놓고 자, 0, 0 같으니까 yes로 와서 T배열의 J번지 값 1은 0으로 바뀌죠. 자, 0 더하기 0을 하면 0 쓰고 0, 0은 0 올라가죠. 자, J값 1 감소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T배열의 2번지에 2를 넣어놔요. 0, 0 같으니까 결과값 0으로 바꾸고요. 0, 0은 자료올림 값 0. 자, J값 1 감소하고 돌아옵니다. T배열의 1번지에 1 넣어놓고요. 1, 0 다르니까 2를 그대로 둬야 되겠죠? 자, 그대로 두고 C값은 1, 0은 0. 자, 최종 C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반복문이 끝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J값이 후감소가 됐기 때문에 자, J가 0보다 크냐라고 해서 노가 되면 다시 말해 J값이 여기서 0이 되면 자, 1번지까지 끝내고 J값이 0이 되면 그러면 나와라. n을 1부터 8까지 증가시키면서 T배열의 n번지 값을 찍으면 자, 우리 B배열에 있던 값이 5배열로 옮겨지면서 1의 보수가 됐고 이러한 1의 보수값이 다시 T배열로 옮겨지면서 2의 보수로 변경된 훌륭한 값이 출력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2의 보수. 2의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 두 비트를 더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합과 자료올림 값을 구했느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합은 베타적 논리화폐로의 원리를 가져와서 먼저 2를 넣어 놓은 다음에 두 값을 비교하죠. 두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0으로 돌려버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대로 2를 두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베타적 논리화폐로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었을까요? 물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5배열의 J번지가 C와 같으냐라고 해서 yes인 경우와 no인 경우로 분리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yes인 경우는 두 개가 같으니까 T배열의 J번지 값에는 0을 넣어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T배열의 J번지에는 1을 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굳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5배열의 J번지 값과 C값이 같은지를 비교해서 같으면 0, 다르면 1. 자, 이것이 바로 베타적 논리화폐로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를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일단 2를 넣어놓은 다음에 비교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같으면 다시 0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2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논리 고배 결과입니다. 자료 올림은 두 값을 곱해라. 그리고 J는 마이너스 1에 나오죠. 자, 따라서 후감소가 됐기 때문에 0번지가 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n을 1부터 8까지 씩 증가시키면서 t배열 값을 찍으면 2의 보수로 변환된 값이 이쁘게 출력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의 보수 구하는 알고리즘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거의 암기가 될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자, 순서도 한번 다시 돌려보시고요. 정확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